뭐 양쪽 사이드를 좀 더 말씀드리면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2000년도 15년 전에 창업을 했다가 망한 사람이고요. 지금의 한국의 창업 현실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저는 뭐 정말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훨씬 좋아졌고요.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한국의 창업 현실을 얘기한다면 최소한 꼭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을 떠나서 사실은 여러분도 뭐 클라우드니 내지는 뭐 어떤 단계별 투자니 여러 가지 창업 기법들이나 창업을 위한 그 소위 초기 1년차, 2년차 때 창업했을 때 드는 비용을 매우 낮출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아졌습니다. 뭐 클라우드 사용한 만큼 돈 내고 초기에 소위 말하는 초기 투자가 많지 않고 이런 모델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도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좋아졌고 반대로 제가 오히려 한국의 창업 스타트업 뭐 대표들 내지는 뭐 어떤 정부 관계 이런 쪽한테 챌린지라는 포인트는 딱 그 얘기입니다. 한국에서 글로벌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을까? 이겁니다.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이버가 다시 나올 수는 있겠죠. 예, 분명히 어떻게 보면 지금 좋은 모델로 카카오톡이 제2의 네이버가 된 거죠. 물론 뭐 그건 솔직히 좀 워낙 파운더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스타트업이 한국의 회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는 한국의 투자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 진출하는 회사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까 그 세 가지 펀드는 문제 없습니다. 네. 자금은 문제 없고요. 오히려 저는 그 두 번째,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 두 번째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입니다. 무슨 얘기냐? 제가 LG전자에서 LGCNS에서 배운 건 뭐냐면 제가 LG전자에 있을 때 미국의 스타트업을 몇 개를 인수하기 위해서 실사를 다녔습니다. M&A를 하기 위해서 실사를 다녔는데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은 뭐였냐? 미국 스타트업은 사무실이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. 뭔 얘기냐? 직원이 10명이면 한 명은 뉴욕에 있고 한 명은 실리콘밸리에 있고 한 명은 대만에 있고 한 명은 중국에 있습니다.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제가 보기엔 한국에만 있어요. 뭐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그리고 제가 보기엔 차이나는 그냥 그렇게 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. 이해되시죠? 그리고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라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건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첫째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나 가장 큰 챌린지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하고만 일하려고 그래요. 스타트업마저도 오히려 그러니까 현재 한국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은 제가 보기엔 제가 10년 전에 했을 때보다 훨씬 영어 잘합니다. 사실은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영어 전혀 문제 없어요. 제가 보기엔. 네, 자금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정부에서 뭐 펀드 뭐 돈 넘쳐납니다. 문제는 뭐냐? 청년 창업가들이 과연 글로벌 컴퍼니를 할 때 그런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? 글로벌 마인드라는 것 자체가 말이 없어져야 돼요. 사실은. 한국 사람들끼리 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해야 돼. 다른 언어, 다른 문화, 사람들과 같이 일해야 돼. 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초중학교 때부터 훈련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 와서는커녕 직장 나가서도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.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상 저는 정치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이민을 더 장려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. 과격하게. 네. 한국의 스타트업을 위해서 필리핀에서 똑똑한 친구가 한국에 와서 창업해서 아시아의 스타트업을 만들고 다시 그 사람 때문에 필리핀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해야 한국이 미래가 있지 한국만을 위한 기업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